안녕하세요. 저는 섬유공예가이고 그리너리 공방을 운영하는 섬유공예가입니다. 오늘은 섬유공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섬유공예는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천에다 그릴 수 있는 모든 제품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섬유공예가라고 해요. 공예가가 디자이너랑 뭐가 좀 다르냐면 공예가는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용품들을 좀 더 예쁘고 편리하게 쓰게 만들게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예가가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만큼 문화 수준도 되게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가는 직접 생활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편리함과 예쁨, 미학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산업미술과에 들어가서 미술 중에 공예 파트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공예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공예는 패브릭에 그리고, 목공예는 나무에, 금속도 금속이라서 하게 되고, 또 하나 있으면 이제 세라믹, 도공예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해서 이제 공예를 해서 우리 생활에 좋은 제품들을 편리하게 예쁘게 만드는 직업들을 갖게 되는데, 주로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이 공예과를 나와서 그 직업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공방 등을 통해서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생산하셔도 돼요. 전공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술도 배우지만 이렇게 심미적으로 미술적으로 아름다운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방에서 직접 기술을 배워서 나만의 제품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예과를 나와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공예과를 나와서 일단 갖게 되는 직업은 디자이너로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기획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건 자체의 모양, 예를 들어서 이런 앞치마 같은 이 전체적인 패션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가방, 또 북커버, 이런 식의 전체적인 모양을 디자인해서 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어떤 거 넣을까까지 고민하는 게 디자이너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 직업을 좀 오래 가져서 이 작은 소품부터 커다란 이불까지 만드는 디자이너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품과 패턴을 주로 기획하는 직업이고요. 그거 말고 나는 이런 직물에 들어가는 문양을 개발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물에 들어간 천에 들어가는 무늬만 개발하는 직업이 텍스타일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 같은 걸 사면 여러 가지 무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무늬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텍스타일 디자이너고, 그거는 직물에 특화되어 있는 패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단을 보면 청바지도 있고 이렇게 얇은 원단도 있고 가방처럼 두꺼운 원단도 있잖아요. 이게 원단 자체에 되게 재미있는 천을 만드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방직 쪽에 취직을 해가지고 원단을 만드는 직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도 있고 체크 무늬도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방직켓에서 실을 가지고 재미난 문양을 만들어서 원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만드는 직물 디자이너가 있고, 제품을 만드는 이거 패션 디자이너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만드는 텍스타일 디자이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정식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판매 유통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내 스스로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갖고 제품에, 지금 선생님은 저희 공방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 도토리를 쥐고 있는 다람쥐예요. 저희는 그리너리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 브랜드다 보니까 이 다람쥐가 저희 캐릭터예요. 이렇게 캐릭터를 스스로 개발해서 제품들을 여기저기에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꼭 어떤 전공을 해야만 이 공예가 되는 건 아니고, 공예가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제품들을 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보고 그릴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그림 작가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색깔들이 검정이랑 흰색밖에 없어가지고
사람들 표정이 다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염색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예쁜 그림도 그려서 제가 애장하는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염색한 다음에 작은 그 모티브를 그려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쓸 수 있게 얇은 천으로 만들어서 요 안에 필터를 집어넣어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는요, 앞지가 될 수 있는 염색을 할 수 있는 천, 그리고 안에 겹쳐질 수 있는 안지, 그리고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펜, 그리고 염색할 수 있는 물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도안을 찾기가 어려우면 여기 지금 골라있는 무늬를 마스크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기본 도안하고 물감, 그리고 천, 그리고 혹시 바느질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접착 테이프라는 걸 드릴 거예요. 이 접착 테이프는 바느질 없이 원단과 원단을 대고 다림질하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 테이프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마스크 필터에 패턴을 드릴 거예요. 원단 같은 경우는, 필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많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패턴만 드릴게요. 그러면 이 패턴을 대고 그 필터를 구입하셔갖고 모양대로 자르신 다음에 계속 빨아서 필터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 주변에 와이어가 있어야 딱 얼굴에 고정이 되죠. 요 와이어까지 포함해서 요 기본 키트가 구성됩니다. 이제 그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염색을 한번 해볼게요. 염색을 하려면 이렇게 흰색이나 아니면 여린색의 천이 필요해요. 혹시 요 키트 말고도 저희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방법을 배우면 집에 가지고 있는 여린 천이나 또 입고 있던 티셔츠 같은 거 안 입는 거 잘라서 리폼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진 색깔은 염색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흰색이나 여린, 미색, 뭐 핑크색 이런 거 다 염색이 돼요. 오늘은 두 가지 색깔로 염색해 볼 거예요.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파란색 나오는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말라 있으면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물에 적셔 줄게요. 마스크를 적실게요. 적시면, 적셔서 구겨지면 구겨진 대로 모양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짜주시고, 물이 또 너무 흥건하면은 너무 여린색밖에 염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키친타올 같은 걸로 물을 빼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바로 염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일단 핑크색으로 염색할 건데 저희 친구들 아마 유치원 때도 배울 것 같은데 색깔 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섞으면 보라색 나요, 이런 거 지금 경험하게 되실 건데, 일단은 핑크색 부분에다가 이 천을 담글게요. 담그면 밑에서부터 색깔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오죠. 더 깊이 담글게요. 담근 다음에 핑크색에다가 노란색을 넣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 한번 해볼까요? 핑크색에다가 노란색 여린 물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뿌려주면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겹치면서 오묘한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또 쉽게 파란색 물감으로 나머지 부분에 부분적으로 장식을 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파란색 부분 만나는 부분에는 보라색이 나오게 되고, 노란색 만나는 데는 초록색이 나와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노란색 부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위가 노란 부분이 더 이쁘겠어요. 이렇게 하면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오묘한 색깔이 나오는 색깔이 나왔습니다. 파란색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패턴을 보시면 요렇게 삼각형 되는 요 부분이 코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물감이 다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마스크를 쓸 때 예쁘니까.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데, 여기 밑에 저는 분홍색 부분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밑에를 진 색깔을 넣을게요. 분홍 색깔을. 밑에는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담가둘게요.
그러면 요대로 어떤 가공을 하지 않아도 말려서 다리기만 하면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그 세탁을 해도 색깔이 빠지지 않는 염색이 되는 마스크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말릴게요. 말리는 건 요거 잠깐 이렇게 얹어두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말리거든요. 이렇게 천연 색깔로 나오게 됐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더 있으면 파란색을 더 원한다 그럼 파란색을 더 넣으셔도 되고, 빨간색을 원하신다 그럼 빨간색을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집에 이제 붓 같은 거나 면봉 같은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 앞부분이 진한 마스크가 됐어요. 요런 상태로 맨 밑에 떨어지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해서 요 상태로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요건 분홍색으로 했고요. 파란색 물감 만드는 거 똑같이 물에 한번 적셔 줄게요. 물에 적셔서 꼭 짜지는 마시고요. 살짝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해놓을게요. 그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물을 좀 빼고 파란색 물감을 만들게요. 물감 만드는 거 간단한 게, 지금 적셨던 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파란색 물감이 갈 거예요. 그러면 물이 너무 많으면 여리게 되니까 조금 진하게 물 딸고 물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파란색 물감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적셔놓은 마스크를 파란색에 담글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감이 올라와요. 그렇고 요거는 분홍색 안 넣고 파란색이랑 노란색 가지고만 만들어 볼게요. 여리게. 이렇게. 그러면 또 만나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보시면. 그리고 파란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더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코 부분이 있는 데가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게 썼을 때 예쁘니까 파란색 부분 더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상태로 해서 이번에 이 파란색 마스크는 말릴게요. 이런 통 많이 있죠? 오늘도 사 먹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면 파란색 마스크, 노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싫어 이럴 경우엔 이 위에 그냥 파란색 뿌리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붓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집에 면봉은 다 있으시죠? 그런 걸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말리게 되면 염색 끝! 이대로 세탁하셔도 됩니다. 세탁하시기 전에 한번 달여주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이 두 가지 파란색 마스크랑 빨간색 마스크 염색이 끝났습니다. 자, 아까 염색했던 게 어떻게 됐을까 볼까요? 이렇게 말리면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처음에 염색했던 것보다는 좀 여리게, 말리면서 좀 여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리게 되면 세탁해도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염색이 돼요. 한 가지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염색한 거는 물이 빠지지 않은 알료라는 염색이에요. 알료는 일반 그 면이랑 실크에 염색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알료로 염색해야 물이 안 빠지고, 친구들 집에서 한다고 막 그 면에 염색하는 염료 가지고 하면 물이 빠질 수 있어요. 이건 알료라는 염색이고,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게 될 때는 알료라는 물감을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염색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왔으면 요대로만 해도 예쁘지만 하나의 무늬를 그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강아지 무늬를 그릴 거예요. 강아지 무늬는 어떻게 그리냐면, 요 천 위에 요런 그림들을 올리게 되면 밑에가 자세히 이렇게 비치게 돼요. 그러면 연필 같은 걸로, 아니면 펜 같은 걸로 위에 이렇게 모양을 따서
그리면 돼요. 저는 지금 연필로 요 강아지 무늬를 이렇게 따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펜으로 그릴게요. 요 까만 거는 눈동자인데 눈동자까지 펜으로 그리니까 너무 안 이뻐서 눈동자만 바느질 할게요. 그리고 펜으로 일단 전체적인 라인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펜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네임펜이에요. 네임펜이어서 저는 파란색으로 하는데 혹시 다른 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색깔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꾹 누르게 되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볼게요. 자, 귀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귀 하나 그렸는데 파란색 펜으로 그냥 하면 염색 우리가 사는 그 티셔츠나 이런 프린트 물처럼 됐죠? 이제 전체를 완성해 볼게요. 자, 얼굴도 근데 힘을 조금 빼가면서 얼굴도 그리고 귀도 그릴게요.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 그리시면 좋겠어요. 얼굴 그리고 전 강아지 좋아해서 강아지 그릴게요. 자, 어떤 친구들은 요즘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의 라인이나 뭐 빛이 이런 친구들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쉽게 모양 잡아서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다 그렸어요. 자, 이렇게 강아지 그림 됐죠? 이제 얇은 선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얇은 선으로 그렸는데 좀 너무 심심해. 그러면 우리가 명암이라고 부르는 조금 진한 부분을 약간 제가 양쪽으로 얇은 펜이랑 굵은 펜이랑 있는 거 드릴 거거든요. 굵은 펜 있는 걸로 조금 강조해 볼게요. 아까보다 더 생생해졌죠. 약간 요 부분이랑 요런 일부분에 조금 굵은 펜으로 하니까 생생해졌어요. 이제 눈 한쪽 완성해 볼게요. 펜으로 일단 그려도 되는데 펜으로 하니까 너무 안 예뻐서 저는 여기 색깔이랑 맞는 진한색, 진 파란색 실로 눈만 여기 부분에 꼬매 볼게요. 바느질 하기 어려우면 그냥 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눈이 조금 선명한 게 좋아 그러면 요거 파란색 말고 집에 갖고 있는 다른 실로 꾸미셔도 돼요. 요거는 저희 학교에서 다 배운 세틴 스티치라는 면적을 메꾸는 기법으로 이렇게 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눈을 만들지만 여기 리본을 하나 달고 싶어 그러면 리본도 빨간색 실 가지고 꼬매면 나오겠죠. 선생님이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눈이 예쁘게 될지 모르겠네. 눈동자는 나중에 흰색 같은 실로 표현할게요. 요 그림 말고 토토로도 그려왔어요. 토토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눈이 반 정도 됐어요. 다 됐네. 바느질로 하면 눈썹도 표현이 가능해서 눈썹이 원하는 친구들은 눈썹을 표현해도 되겠어요. 자,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눈이 완성됐죠. 뒤에 매듭을 저희 안 풀리니까 매듭 치고
눈이 까맣기만 하면 좀 무서워서 흰색 실로 위에 딱 한 땀만 뜰게요. 눈동자 반짝이는 거. 이렇게 하고 항상 매듭을 져서 그 자수를 올 때는 위로 이렇게 실을 빼서 잘라줘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고 흰실 준비해 놨는데 흰실로 여기 눈동자 표현한 것처럼 이쪽도 해줄게요. 눈동자. 자, 요거 이렇게 하면 눈 만화 같은 데 보면 눈 왜 반짝이는 거 표현되잖아요. 얘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눈 완성됐죠? 강아지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 펜이 있으니까 원하는 글씨 있으면 써도 될 것 같아요. 러브 이런 거 써볼까요? 자, 실은 자르고 여기 요런 부분에 글자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서 저희는 강아지니까 해피 쓸까? 해피 써볼게요. 해피 이렇게 썼어요. 자기 이름 써도 되겠죠.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름 써도 되겠죠. 이니셜로 엄마 모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 해볼게요. 요거에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바느질 할 부분 제가 보낼 때 여기 시접 부분 한쪽 그려서 보낼 거예요. 그럼 요 부분 잘 보이게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반 접어서 균등하게 맞아야 되니까 한쪽만 패턴이 그려 있으면 한쪽은 본인이 그려주세요. 먼저 마스크 완성된 게 이런 모양인데 요쪽 부분 바느질 할 거예요. 이렇게 시접이 넓은 부분을 두 번 안쪽으로 해서 요 부분 바느질 해줄 건데 모든 시접이 중요한 건 안쪽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요 시접도 안쪽에 있어야 되고 요 코 만나는 부분의 시접도 안쪽으로 넣어야 돼요. 어떤 거는 시접이 밖에 나가 있고 어떤 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시접은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요쪽 양쪽 말아봤고 코 요 부분 여기도 표시되어 있는데 요 부분 바느질 할 거예요. 바느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 부분을 보여드리면 두 개를 마주 잡고 그림이 바깥쪽에 나가야겠죠. 그림이 바깥쪽에 나가 있는 요 부분을 엄마들이 얘기하는 박음질로 하시든지 박음질 힘든 친구는 홈질로 그냥 여기 선에 따라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느질해서 걸리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해왔어요. 그래서 양쪽 옆이랑 코를 박음질 하게 되면 안쪽에 시접 다 집어넣고 요 모양이 돼요. 요게 겉에 보이는 부분이고 똑같이 안지를 드릴 거잖아요. 안지도 똑같이 양쪽 마감하고 코 있는 부분 바느질 하면 똑같은 모양이 두 장이 안지랑 겉지랑 만들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걸 붙여야 마스크가 되니까 요렇게 시접이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시접이 있는 부분 있죠. 걔네들이 밖에 나오게. 그리고 마스크를 보면 여기 접히는 부분이 있고 바느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접혔던 부분끼리 마주되게 겉면끼리 마주되게 붙이세요.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고 이렇게 마주대게. 그래서 우리 이 윗부분 아랫부분만 바느질 해주면 끝나요.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게 제가 파란 실로 바느질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시접끼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뒤집을 거라서, 자, 시접도 밖이에요. 시접도 밖이에요. 요 부분 잘못하면은 한쪽은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밖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은 명심해야 돼요. 시접 밖에 서로 마주대고 윗부분 바늘해 주는 거예요. 바느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면 돼요. 선 따라서. 지금은 그냥 홈질, 박음질 편한 걸로 그냥 위아래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윗면 다 바느질 해주시고요. 다 일단 위에 해볼게요. 중심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만 잘 맞추고, 잘 보이게 선생님이 일단 파란색으로 듬성듬성 해볼게요. 본인들 하실 때는 좀 촘촘하게 해주셔야지 빨았을 때 이럴 때 안 뜯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윗면 바느질 해주시고 똑같이 아랫면 바느질 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생기겠죠. 요거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완성품인데 저희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뒤집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바느질을 하게 돼, 마주보고 바느질을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돼요. 위아래 바느질을 하면 이렇게 오징어 순대 같이 생긴 마스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접이 이 밖에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통째로 뒤집으세요. 자, 통째로 뒤집으면 겉면, 그 시접은 다 안으로 들어가고 깨끗한 겉면이 되는 이런 마스크 모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코에 딱 맞으려면 와이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 부분만 홈질로 바느질 딱 요만큼만 할게요. 요만큼만 바느질 하면 위에 통로가 생겨서 와이어를 끼울 수 있어요. 끼워 볼게요. 위에 그만큼 박은 부분에다가 와이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와이어 집어넣죠. 그럼 코에 맞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와이어가 위에 돼 있고, 빨래할 때는 빼놓고 세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완성했더니 이 뒤에 있는 끈 부분을 달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끈은 바로 그냥 요 터널이 있는 부분에 넣고 꼬맬게요. 이렇게 넣고 위에 바느질해서 붙일 거거든요. 양쪽은 붙여갖고 한쪽은 지금 제가 붙일게요. 자, 바느질. 매듭을 짚고 이 끈을 끼울 때 제가 마스크를 써보니까 어떤 마스크는 되게 크고 어떤 마스크는 너무 꽉 끼고 해서 귀가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한쪽을 먼저 해보시고 자기 얼굴 사이즈에 맞게 이 마스크의 끈 길이는 조절하셔가지고 딱 맞게끔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 사이즈가 맞아서 이렇게 요 사이즈로 꼬맬게요.
여기 사이에 그냥 넣고 꼬매는 거예요. 한 3땀 정도 꼬매주면 돼요. 자. 하나. 여기는 마스크 끈이랑 같이 꼬매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박음질 같은 걸로 꼼꼼하게 3번. 둘, 셋. 끈 다 달았어요. 자. 위에서 매듭을 져주고, 매듭은 밖에 보이면 안 예쁘니까 안쪽으로 잘 집어넣어서 아까 본 것처럼 위로 빼서 잘라주면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끈까지 다 완성된 마스크가 됐어요. 그죠? 근데 필터를 껴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 사이를 이렇게 구멍 내놨잖아요. 이 사이로 필터를 끼우시면 되는데, 필터는 아시겠지만 손으로 많이 만지면 안 되고 소독하신 다음에 장갑 같은 거 끼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필터는 따로 드리지 않고, 필터는 손으로 많이 만지면 안 되니까 필터 패턴을 드려요.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단으로 된 필터를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여기 끼우시면 되고요. 또 네모나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으시고 요 가운데 집어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말하는 부분이 가운데니까 가운데 부분에 잘 장착되게 넣으시고 이대로 착용하시면 필터 교체형 마스크 끝!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마스크 저녁에 손 세정제로 세탁할 때, 손 씻을 때 있잖아요. 같이 조물조물 빠셔가지고 말려놨다가 다음에 또 쓰시고 필터 교체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고요. 좋아하는 캐릭터 그려서 한번 마스크 만들어 보시고, 집에 못 입는 옷인데 브랜드 옷인데 못 입는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마스크 패턴 돼가지고 재단하셔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원하는 마스크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명품 마스크도 만들 수 있고 좋아하는 캐릭터 마스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마스크 계속 쓰셔야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즐겁게 쓰면서 우리 요번에 코로나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